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소 김기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보고서를 하나 쓴 게 있거든요. 세종 정책 브리프.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 시작됐나.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엄청나게 지금 다투고 있죠. 근데 그 다툼의 수준이 냉전, 과거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였거든요. 그 수준까지 올라가 있나. 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처음에 미국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본격화됐죠. 근데 처음에는 무역 문제로 이제 불거졌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대미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봐서는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크다. 2017년 기준으로 3,750억 불 정도였으니까 엄청난 금액이죠. 이걸 줄여라 하고 시작이 됐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분쟁이 단순히 무역 그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확대가 됩니다. 점점.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패권 경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패권 경쟁이라는 건 뭐냐면 중국이 미국을 밀어내려 한다. 동아시아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축소시키면서 이 지역에서 밀어내려 한다 하는 의구심을 미국이 갖게 되고, 그런 행동을 중국이 했어요. 지금 중국이 예를 들어서 뭐 신형 대국 관계 같은 게 대표적인데, 태평양이 크니까 그걸 반으로 나눠서 동쪽은 이제 미국이 지배하는 걸로 하고 동아시아는 중국이 관할권을 갖는 게 어떠냐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게 있는 게 그게 신형 대국 관계예요. 근데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도련선 해가지고 중국 본토를 기준으로 일정 어떤 섬을 기준으로 라인을 설정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미국이 들어오는 거는 자기네가 반대하고 앞으로 문제가 되면 격퇴시킬 의사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사군도 지금 현재 남쪽, 중국 본토 남쪽에 있는 조그만 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여러 국가가 거기 있어요. 베트남,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국가들이 거기 있는데 그 가운데 무인도에 이제 군사기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정면 도전을 아주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양국 간에는 패권 경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념 분쟁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보다 단계가 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하고 미국이 갖고 있는 가치 체계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현상을 이념 분쟁이라고 하죠. 그 이념 분쟁 수준까지 올라간 거를 과거에 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가치 체계와 정반대인 소련의 가치 체계가 충돌하는 현상, 그걸 우리가 냉전이라고 봤죠. 그렇게 하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념 분쟁이라고 명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냉전이 다시 시작됐냐 하는 문제는 중국과 미국이 이념 분쟁 중인가, 이념 분쟁 상황까지 치달았나 하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까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2017년 12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가 나와요. 여기 이제 중국과 미국이 이념 갈등이 있다는 걸 최초로 사실상 언급한 보고서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전은 그 성격과 정도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미국이죠. 개인을 억압하고 전체적인 일체성을 강요하는 사람들, 이건 미국에서는 중국으로 보고 있는 거죠. 중국 공산주의 체제를 보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둘 간의 경쟁이다 하는 걸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년 후에요, 워싱턴에 있는 허드슨 연구소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기서부터 신냉전이 시작됐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최근 중국은 자신의 국민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2020년까지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는 조지 오웰식 체제의 실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체제는 미국이 지향하는 자유주의 체제랑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것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강도가 조금씩 높아지는데, 2020년 5월 미국 행정부의 대의회 보고서가 있어요. 그 제목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서는 좀 더 강한 표현이 나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미국의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념 분쟁이 본격화됐다 이 뜻이죠. 특히 중국 공산당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했어요. 중국 공산당은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에 대한 미국의 절대 신념, 생명, 자유, 행복 추구, 그런 게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오고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 가치죠. 미국의 절대 신념, 즉 양도 불가의 인간 권리라는 터석 같은 믿음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체제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은 중국은 그 체제를 바탕으로 미국 체제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돌이 불가피하다. 이걸 의미하죠. 베이징은 자신이 서구와 이념 경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있다. 그걸 본격적으로 드러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도 거기에 정면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보고서가 2000년 오늘요. 올해 5월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월 정도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오브라이언이라고 지금 대통령 안보담당 보좌관이죠. 그 양반이 또한 연설을 합니다. 그 제목이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세계적인 야심. 아주 그 제목 자체가 아주 이념 성향이 강하죠. 그 대표적인 내용을 보면은 중국 공산당은 분명 마르크스 레닌주의 정당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과거 소련의 공산주의 및 공산론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공산당 서기장 시진핑은 스스로를 소련 요세프 스탈린의 후계자로 여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과거 미국이 이념이 너무 달라서 소련과 정면 충돌했듯이 중국이 소련의 복제판이라면 정면 충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20년 7월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밖에 안 됐죠.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연설을 하는데 여기서도 일단 가치 체계의 상이한 점,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가치 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못 받고 있습니다. 제목은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중국이 미국과 중국의 차이를 수십 년 동안 잊은 적이 없듯이 중국은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를. 근데 오히려 미국은 그걸 간파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부터는 미국 역시 두 국가 사이 정치와 정치 및 이념상의 차이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걸 확실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맞게 행동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의 대응도 역시 맞대응으로 나오는데 2020년 9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항일 승전 75주년 자담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시진핑 주석의 발언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누구든 그 어떤 세력이든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왜곡하고 피하려 한다면 중국 인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이 자꾸 이념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 인민은 그걸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기를 왜곡하고 중국 인민의 사회주의 건설 성과를 부정하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정면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중국도 맞대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약 한 달 전이죠. 2020년 10월 23일 중국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한 발언이 나오는데 한국 전쟁은 제국주의 침략 전쟁이다. 단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미국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라는 건 뭘 뜻합니까? 이념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미국은 제국주의다. 제국주의 팽창주의 국가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국주의 침략 확대를 억제하고 중국의 안전을 수호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이다. 바로 그런 미국의 침략을 물리치고 중국의 안전을 도모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양국 간의 분쟁이 이념 차원까지 완전히 확대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정책을 보면은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분석이 하나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0년 동안 무역, 군사 그리고 이념 세 차원에서 중국에 대해 동시에 공세를 취하는 첫 미국 지도자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념 차원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역, 군사 그런 분야에서도 미국의 압박이 동시에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양국 간에는 일단 이념 분쟁 순으로 양국 간의 갈등이 확대됐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신냉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